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수인계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는 조지아주 한 카운티에서 2,500장이 넘는 미집계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뉴저지주도 결국 각종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내 모임은 기존 25명에서 최대 10명까지로 제한되고 야외 모임은 50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이 강화됩니다. 텍사스주 대학병원의 한 일선 간호사가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장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병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실을 시신 구덩이로 부른다며 환자들이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문제의 종류가 현행 100개에서 총 128개로 많아지고 인터뷰 당일 시험 문항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많아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1만 4,463명 늘어난 1,165만 2,913명, 사망자는 1,153명이 늘어 25만 3,83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424명이 늘어 60만 5,881명, 사망자는 18명이 늘어 3만 4,051명, 뉴저지 확진자는 2,781명이 늘어나 29만 698명, 사망자는 32명이 늘어 16,740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702명이 늘어 9만 4,986명, 사망자는 12명이 늘어 4,7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수인계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속한 경기 부양안에 대한 합의도 촉구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당선인은 유튜브 조 바이든 채널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를 묻자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배포 계획에 자신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백신 확보와 접종은 두 개의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3억 명의 미국인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우리가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코로나19 대응에 한 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임금 감소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즉각 부양을 시행할 수 있고 신속하게 그래야 한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신규 부양안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최전선 의료인 등 코로나19 대응 필수 인력 유지를 위해 주 및 지방당국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유지 핵심인 소규모 영업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이어 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붉은 주와 푸른 주의 지도를 보지 않았다면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또 여전히 인수인계에 협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1월 20일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현실을 약간 이해하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지아주가 11월 3일 대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카운티에서 2,500장이 넘는 미집계 투표 용지가 발견됐습니다. 다만 조지아주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일까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조지아주의 선거감독 담당자를 인용해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 결과 당초 집계에서 누락된 투표용지 2,500여 장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집계 투표용지 중 바이든 당선인을 찍은 투표용지는 865장,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용지는 1,643장에 달했습니다. 해당 카운티의 선관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실수로 미집계 투표용지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미집계 투표용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지아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0.3%포인트, 14,000여 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조지아 주법에 의거해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결정했습니다.
조지아주는 1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재검표 작업을 18일까지 마무리하고 늦어도 20일까지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지아주 국무부는 재검표가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법에 따르면 이번 수작업 재검표 결과 두 후보의 격차가 0.5% 이내로 집계되면 패자는 다시 한번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주에서도 재검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스콘신주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 전역에서 재검표를 원한다면 먼저 $790만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0.25%포인트 이상일 때는 해당 후보가 재검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P통신은 16일 위스콘신 선거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 전역에서 재검표를 원한다면 먼저 $790만 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이 제공하는 선거 현황 지도를 보면 16일 정오 기준 72개 카운티 중 68개 카운티의 개표가 끝났고 조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표차는 약 2만 표, 득표율 격차는 0.62%포인트입니다. 위스콘신법은 1%포인트 이내로 진 후보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재검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0.25%포인트 이상 격차로 뒤지면 해당 후보가 재검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스콘신에 걸린 선거인단 10명으로는 대세에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위스콘신에서 재검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위스콘신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역전한 지역으로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을 대신해 질 스테인 녹색당 대선 후보가 나서 재검표를 요구했고 스테인은 $350만 냈습니다. 결국 $200만 들어 $150만 돌려받았지만 위스콘신의 최종 승자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추정액 $790만 2016년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위스콘신 선거관리 책임자 미건 울프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예상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보안 비용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뉴저지주는 결국 각종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실내 모임은 기존 25명에서 최대 10명까지로 제한되고 야외 모임은 50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제한이 강화됩니다. 16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주내 실내외 모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실내 모임은 기존 25명에서 최대 10명까지로 야외 모임은 50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제한이 강화됩니다. 실내 모임 제한 규정은 17일 오늘부터, 야외 모임 규정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종교 예배, 정치 행사, 결혼식, 장례식, 공연 등의 실내 모임은 기존의 공간 수용 능력 25% 안에서 수행될 수 있지만 총 150명은 넘지 못합니다. 실내 스포츠 연습과 경기의 경우 10인 제한을 초과할 수 있지만 선수와 코치, 심판 등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14일과 15일 이틀 연속으로 4,395건, 4,540건의 확진자가 나오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232명으로 약간 주춤했지만 주말에 진단검사 시행 건수가 줄어든 것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늘도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이 지속됐습니다. 16일 기준 7일 평균 감염률은 2.77%이고 드블라조 시장은 이 수치가 3%를 넘어서는 즉시 대면 수업이 중지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제 기준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하루 감염률은 2.8%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체 환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11만 명이 넘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협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104만 명에 달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소아과 학회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코로나19 증상이 덜 나타나고 검사도 덜 받는 만큼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16일 기준 1,119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청소년과 어린이 감염자는 거의 10%에 해당합니다. 또 이들 청소년 어린이 감염자 약 100만 명 중 10분의 1이 넘는 11만 2천 명은 가장 최근인 11월 9일에서 15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새 발생한 청소년 어린이 환자 수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어린이 감염자가 차지한 비중은 1에서 3% 수준이었고 사망자의 비율은 0.25%가 채 안 됐습니다. 양 단체는 현재로서는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질환을 앓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린이에게 미칠 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시급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고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끼칠 해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는 한 일선 간호사가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장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리고 병원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증 환자 병실을 병원 측이 시신 구덩이로 부른다고도 밝혔습니다. 폭스뉴스 등 언론은 텍사스주 엘패소의 한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한 간호사 로아나 리버스가 최근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리고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현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간호사 리버스는 코로나19 환자가 넘쳐나자 대학병원 측이 시신 구덩이라고 부르는 중증 환자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리버스는 이곳으로 들어간 환자는 시신 가방에 쌓여 나온다며 죽지 말았어야 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봤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이곳으로 옮겨진 중증 환자에 대한 병원의 방침은 심폐소생술을 3차례만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병원 측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영안실에는 시신이 가득 차 있고 냉동 트럭이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리버스는 또 병원에서 차별적인 진료 행위도 이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VIP 환자만 전담했는데 그 환자는 의사의 아내였다면서 의료진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살아나온 유일한 환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리버스의 폭로에 대학병원 측은 성명을 내고 의료 종사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만 간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선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현재까지 2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원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의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원은 의원과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의회에서 정기적인 검사 프로그램이 실시된 건 처음입니다. 16일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은 최근 하원 의원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쉐리 부스토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알렸고 팀 월버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들 모두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구에서 격리 중입니다. 하원 최다선 의원이자 87세로 의회 최고 연장자인 돈영 공화당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로 입원했다가 퇴원 후에 회복 중입니다. 또 릭스캇 공화당 상원 의원, 마크 포칸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날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24명이 넘는 의원이 코로나19에 걸리거나 항체 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은 타 지역에서 워싱턴 DC에 도착한 의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와 워싱턴 DC를 오가는 의원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것인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브라이언 모너헨 의회 주치의는 서한을 통해 의원들이 워싱턴 DC에 도착하고 3일에서 5일 뒤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는 6시간에서 12시간 이후에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은 필수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종류가 현행 100개에서 총 128개로 많아지고 시민권 인터뷰 당일 심사관이 출제하는 총 문항수도 현재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납니다. 13일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019년 7월 발표했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늘 12월 1일 이후 시민권 신청자들은 모두 새로 개정된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단 시민권 신청 접수율이 12월 1일 이전인 신청자들은 현행대로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민당국은 이번 시민권 시험의 개정 조치가 시민권 신청자들의 소양을 높이고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개정된 시험에는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포함되고 시험을 준비하며 미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종류도 기존 100개 문항에서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인터뷰 당일 시험 문항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통과 기준인 정답률 60%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역시 기존보다 늘어난 12문제를 맞춰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신청자나 20년 이상 영주권자의 경우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춰야 하는 현행 시험과 같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 조치에 대해 이민단체들은 불필요하게 이민 장벽을 높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으로 일부 경제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폭증세가 가장 심각한 LA 카운티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카운티 전역에 야간 통행 금지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3,000명 이상씩 발생하며 다시 폭증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하루 평균 6,300명의 신규 환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LA 카운티가 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젊은 층에 의한 소규모 모임 등이 재확산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야간 통행 금지와 부분 봉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o some of that would be looking at occupancy limits. Some of that may be do we need to look at what some other states and some other cities have done in terms of restricting hours of operations. And of course, if we continue on a path that is bound to overwhelm our healthcare system, we'd have to put back on the table the possibility of safer at home.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경제 재가동에 비상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94%에 해당하는 40개 카운티가 경제 재개 단계에서 후퇴했고 이 중 오렌지, 벤투라, 산타바바라 카운티 등 28개 카운티는 경제 재개 단계에서 제재가 가장 강력한 보라색 단계로 악화됐습니다.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moving forward in modifying our status, meaning providing more flexibility pursuant to this blueprint between late August and October. We are now moving backwards, not forwards.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역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불과 엿새 만에 100만 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행 경보를 발령한 주는 18곳으로 늘어났고 오리건, 메릴랜드, 미시간, 워싱턴 등 6개 주가 새로 추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출시를 앞둔 백신도 전국적으로 보급되기까진 다소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팬데믹 장기화로 주민들의 방역의식이 느슨해지고 있는 시기에 추가 봉쇄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통합교육고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캠퍼스 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줄어야 한다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질 때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교대로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안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지난 금요일 교사와 행정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와 학교 캠퍼스 재개를 위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캠퍼스로 돌아가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조항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등 안전 프로토콜이 포함돼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미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된 영킴,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앤디킴 의원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쁘고 유쾌하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를 전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분들은 영옥, 은주, 순자와 같은 정겨운 이름을 갖고 있다며 정겨운 우리 이름들이 더욱 근사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경기부양 지원금 신청이 21일 최종 마감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봄부터 웹사이트에 연방정부 지원금 전용창인 지원금 수령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백만 명 이상의 납세자는 체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체크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잘 안 될 경우에는 21일 전에 IRS 핫라인으로 조속히 전화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26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현역 의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현장 투표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지난 9일부터 개표가 시작된 우편투표 개표 결과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6일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것을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26선거구는 베이사이드와 베이사이드 힐스, 더글라스턴, 리틀렉, 오클랜드 가든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 버스 전용 도로를 만들어 시행하려는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달 지역 정치인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의해 오던 메인스트리트 버스 전용 도로를 상호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설치해 1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퀸즈 법원은 지난주 플러싱 지역 경제단체 등이 제기한 버스 전용 도로 시행 금지 소송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정책 시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